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사회 전기기기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에 대한 이제 문제이고요. 21번 계좌 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직류기를 우리가 타여자라고 이제 부르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죠.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타여자라고 부르죠. 자속을 만드는 기기가 자속을 이제 외부 다른 쪽에서부터 이제 공급을 받는 이거 타여자 이제 아니면 자여자가 있겠죠. 이런 것들 계좌랑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여자다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제 4번이 될 거고요. 22번 가했을 때 0.45인 직류에 대한 평균값이 0.45인 회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단상 반파, 그렇죠? 단상 전파, 그리고 삼상 반파, 그리고 육상 반파.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 뭐 2분의 파이, 이렇게 파이분의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제 값으로 외우시기 좀 편하니까는. 요거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0.45, 그렇죠? 요거는 2배니까 반파는 전파의 2배니까 전파는 반파의 2배니까 0.9. 요거는 1.17, 그렇죠? 1.17. 요거는 1.35. 이렇게 좀 외우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0.45가 나왔죠. 0.45니까는 이건 단상 반파에 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23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렇죠? 동기발전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 그렇죠?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앞글자만 앞글자만 따서 빵 이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그렇죠? 크위, 주파상. 크로아상이랑 좀 말이 이제 비슷하니까는 그래서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이런 게 이제 같아야 된다. 그러면 조건이 아닌 거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회전수와 같을 것은 조건이 아니다. 24번 문제는 요거 이제 앞에 좀 문제가 네, 요 문제로 풀게요. 혹시 그 책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동시판 홈페이지 정오표 가시면은 요 문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그렇죠? 변압기의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가 몇 %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변압기의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가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얘는 동선분의 철손 이제 제곱근으로 이제 구하죠.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효율은. 근데 이 입력이라고 하는 게 출력 빼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 출력 플러스 손실. 자, 이거는 출력 플러스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압기에 대한 손실은 어떤 손이 있냐면 철손이 있고 동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철손을 보통 이제 PI라고 이제 부르고요. 동손은 이제 PC로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효율이 가장 좋으려면 이 손실이 없으면 되죠. 그러면 출력 위아래가 똑같으니까는 그러면은 100%의 효율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철손하고 동손이 없애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려면 철손하고 동손이 이제 같을 때죠. 철손하고 동손이 같을 때. 철손하고 동손이 같은 경우. 근데 전부하를 걸면은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전부하가 아니고 뭐 한 50% 부하, 2분의 1만큼의 부하만 걸었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n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의 부하만 걸었어요. 예, 요랬을 때는 식이 조금 달라지죠. 왜냐면 철소는 어차피 부하랑 상관없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하가 뭐 2분의 1이 걸리든 3분의 1이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 동손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I자승이 R이니까는, 동손은 전류랑 이제 관계 있죠.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부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류의 제곱과 관계가 있도록 동손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n분의 1만큼의 부하가 걸었어요.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n분의 1만큼의 부하가 걸리면 여기는 n분의 1의 제곱만큼 부하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I자승이 R이니까는.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이제 요거를 넘기고, 예, 제곱분을 넘기면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압기 최대 효율에 대한 조건은, 예, 요거고요. 예,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죠. 시험이 잘 나오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예,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도록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는. 동선은 얼마냐면은 100, 철선은 50이죠. 루트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부하가 얼마냐면 70%. 이거 계산하면 0.7이 나오는데, 이제 퍼센트로 바꾸면은 이제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더라.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25번. 가문 횟수 200회의 코일 P와 300회의 코일 S를 가까이 놓고 이렇게 전류를 흘렸다. 이들에 대한 코일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요거랑 조금 이제 비슷한 식을 했었는데, 이렇게 n파이 해가지고 이제 인덕턴스에 대한 값이 i분의 n파이다. 요거 이제 앞에서 했었죠. 그렇죠? 유도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식을 유도하는 것도 이제 좀 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쓰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얘가 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 L이 인덕턴스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의 경우에 어차피 얘가 인덕턴스에 대한 값이니까 요걸 빼고 여기다가 이제 M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이제 쓰셔도 상관없죠. 어차피 인덕턴스니까. 근데 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와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코일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1차 측에 전류를 흘렸을 때에 이제 2차 측의 권수에 의해서 어떤 자속에 대한 값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 값이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주어진 값들을 한번 쭉 대입을 한번 해보면 P에 1A의 전류를 흘렸죠. 1A의 전류를 흘린 거고, S에 코일이 몇 번 감겨 있냐면 300회 코일 S니까는 코일은 300번이 감겨 있고, 그때 쇠교하는 자석이 얼마냐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 얘가 얼마냐면은 0.12헬리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들은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암기를 좀 잘 해두세요. 답은 1번이고 26번은 보호계전기의 기능상 분류로 틀린 거는 이제 저항계전기죠. 저항계전기라는 건 없고, 근데 보호계전기는 뭐냐면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이제 검출하는 이제 기기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류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전압계전기는 뭐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전기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은데,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아닌데,
이름은 거리 계전기, 뭐 차동 계전기, 뭐 이런 것들 명칭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죠. 넘어가고 27번.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동기기는 왜 동기기라고 했냐면 동기속도로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동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인 거죠. 동기속도는 극수의 120의 주파수 F. 이렇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주파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이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주파수 빼고 나머지 뒤집으면 되죠. 따라서 주파수는 120에다가 극수의 곱하기 동기속도. 그럼 120에 극수가 몇 극이라고 그랬어요? 10극. 그리고 동기속도는 얼마라고 했냐면 600rpm.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50Hz가 됩니다. 계산기를 누르시면. 다음 문제. 28번.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네요. 위에 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똑같은 식을 적용을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다른 문제처럼 느껴져서 못 푸는 못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27번은 아예 동기발전기라고 이제 말이 친절하게 나와서 그런데 28번에 보면은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면서 그냥 발전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전동기다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전기다 그러면 동기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특별한 명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발전기의 극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요거는 동기발전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죠. 따라서 식은 똑같아요. 아까 했던 것 같이 동기속도가 극수의 120의 주파수 F고요. 이거 이제 극수를 물어봤으니까는 요거 두 개를 바꾸면 되죠. 따라서 극수는 동기속도분의 120의 주파수 F. 이렇게. 동기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발전기의 회전수가 1200rpm. 1200, 120의 주파수는 얼마라고 했냐면 60Hz.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6극.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동기속도 일단 기본식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냥 발전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도 얘가 그냥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동기발전기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넘어가시고 29번 직류전동기 제어에 널리 응용되는 직류 전압 제어 장치는 답이 3번이죠. 1번 인버터는 교류 직류로 이제 변화하는 거고, 컨버터는 이제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고, 정류도 마찬가지로 교류를 이제 직류로 바꾸는 거니까 답은 이제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초퍼라고 해서 신호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제 직류에 대한 그 부하 전압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30번. 동기전동기에 대한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에 대한 역률은 1입니다. 요거 이제 그 부의 곡선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요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그렇죠?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그때 동기전동기의 역률이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률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라면 역률은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여자 전류를 이제 감소시키면은 지상, 이게 지상이죠. 지상. 그리고 이쪽은 진상, 그렇죠?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지상이 되고 역률 1인 상태에서 여자 전류가 이제 증가가 되면 이제 진상에 대한 전기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거를 이용한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동기 조산기. 그렇죠? 무효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장치인데 조산기는 이제 동기 조산기를 사용을 하면은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콘덴서는 유효분만, 진상에 대한 성분만, 리액터는 이제 지상에 대한 성분만 이제 공급을 하는데 동기 조산기는 진상과 지상에 대한 성분을 무효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1번 변압기 1차 측이란 전원 측을 우리가 변압기 1차 측이다 라고 이제 부르죠. 입력 측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 이렇게 해서 V1, V2 해가지고 1차 측, 2차 측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1차는 이제 전원 측, 소스가 이제 있는 쪽이고 2차 측은 이제 부하 측이죠. 로드가 있는, 부하가 있는. 31번은 답이 3번이고요. 32번은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는 인화점이 낮으면 불이 쉽게 붙으니까 안 되겠죠. 인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불 붙는 그 인화점이 높아야죠. 쉽게 불이 붙으면 안 돼요. 답은 2번이고 33번 병력 운전 시에 균합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 발전기는 이제 평복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 중에서 평복권 발전기나 아니면 직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균합선을 설치를 해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권은 이제 복잡하니까는 직권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직권 전동기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자속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자속에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발생이 되는 기전력이 서로 이제 기전력에 대한 값이 정해지는 거죠. 이 자속만큼. 이 자속에 의해서 여기 이제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지면은 병력 운전하려면 전압이 일정 같아야 되는데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요게 각각 흘러 들어가는 그 자속이 달라지면 전압이 달라지니까는 단자 전압이 똑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걸 똑같이 맞추려고 여기다가 선을 연결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균합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균합선을 통해서 이제 병력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돼요. 그래서 편복권, 분권 발전기 중에서 평복권하고 과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직권 발전기는 이렇게 이제 균합선을 써야지 된다. 그렇게 병력 운전을 해야지 안정하게 할 수 있다. 34번 단상 유도기 중 역률이 가장 좋은 것. 역률하고 이제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콘덴서가 들어간 걸 찾으셔야죠. 어차피 콘덴서를 이용해서 역률을 개선을 하니까. 34번의 답이 2번이고요. 35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포화작용이죠. 포화작용. 전기자 반작용이 전기자는 원래는 이제 계자에서 자속이 나와야 되는데 전기자에서도 전류가 흐르니까는 전기자에서도 이제 계자가 그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자속이 서로 이제 교차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두 개의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두 개의 자속이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교차자와 작용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직축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같은 쪽으로 흐르면은 우리가 얘가 증자, 자속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여기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자속이 줄어들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감자 자속이 줄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런 거 이제 직축 반작용. 이런 이제 교차자와 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축,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이 전기자 반작용의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포화는 이제 뭐 철심의 포화 뭐 이런 것들인데 반작용에 대한 현상은 아니니까는. 여기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전기자 반작용의 현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36번 분권 발전기를 전격 속도로 회전시켜도 전압이 확립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까 이제 자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여자 발전기는 스스로 여자 자속을 여자 전류를 이제 흘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발전기가 되는데 이 자여자 발전기가
스스로 이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잔류자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혹은 잔류전압. 잔류자속에 의한 잔류전압이 존재를 해야지 자여자 발전기가 전압이 확립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잔류자속에 의해서 잔류전압이 이제 존재를 하면 전압이 존재를 하니까는 전류가 증가하고, 예, 그럼 전류가 증가하면 또 전압이 증가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예. 철심이 포화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잔류전압이라는 게 있어야지, 잔류전압 혹은 자속이 있어야지 전압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전격전압이라고 한다면, 요 잔류전압 혹은 자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제 전압이 확립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자여자에서 이 잔류전압이 없으면 전압이 확립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그 자속이 일정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었죠? 자속이 발생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럼 만약에 그 계좌의 전원을 반대로 연결을 해버리면 그 안에 있던 잔류자속이 소멸돼 버리니까는 이렇게 전압 확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6번 답이 4번이에요. 계좌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은 잔류 전압이 소멸이 되니까 이렇게 전압 확립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37번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류 개선에 사용한 것을 이제 동기조산기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답은 2번이고 38번 선전류의 유효분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유효분, 무효분 이런 것도 이번 회차에서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유효분, 무효분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또 그리셔야죠. 그렇죠? 여기가 유효분, 여기가 무효분, 여기가 피상분. 그래서 피상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걔가 이제 유효분이 된다. 이게 보는 거죠. 그럼 일단 100kVA에 대한 변압기 저압측이죠. 그리고 3상이에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 3의 원래 용량이라고 하는 거 P는 루트 3의 3상일 경우에 VI죠. 얘가 이제 뭐 kVA가 됐든 이제 VA가 됐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전류를 이제 구하고 싶으면은 전류는 루트 3의 V의 P가 되겠죠. 근데 저압측이니까는 우리가 아까 이제 변압기 요거 했었죠. 1차 측, 2차 측. 1차 측, 2차 측. 그림에서 보시면은 13,200하고 200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제 13,200, 2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압측은 얼마냐면은 200인 거죠. 2차 측 200. 따라서 얘는 루트 3에 200에다가 용량이 얼마냐면은 100kVA라고 했으니까는 100 곱하기 10의 3승 kg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288.6, 네, 288.6 암페어 정도가 나온대요. 네, 이렇게 구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구하는 전류에 대한 값은 피상분이죠. 피상분. 그렇죠? 피상분이에요. 요거 용량으로 전류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요 VA에 대한 용량으로 전류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피상분입니다. 피상분. 그러면 우리가 유효분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는 유효분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곱하시는 거예요? 역률 값만큼. 역률을 얼마라고 했어요? 단 역률은 80%니까는 0.8을 여기다 이제 곱하셔야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230.94, 약 230 암페어만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효분, 무효분, 피상분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여러 번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는. 넘어가시고 39번 단상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에 다음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단상유도 전동기 그렇죠? 단상유도 전동기는 이제 회전자개를 사용하지 않고 교번자개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교번자개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기동 토크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기동하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반콘 분쇄죠. 반콘 분쇄.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렇죠? 그래서 요 중에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기동 토크가 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작은 걸 물어봤으니까는 쉐이딩 코일형이 가장 작다 이게 보시는 거죠. 마지막 40번은 인경공업에 사용되는 포트 전동기의 속도는 이제 주파수 변환에 의한 거죠. 인경공업이라고 하는 건 천자는 거, 그렇죠? 천자는 그런 이제 공업에 사용되는 전동기들이 있는데 그런 전동기들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주파수 변환에 의한 제어를 한다. 포트 모터는 주파수 제어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 사회 전기기기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